반갑습니다. 형님.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총단회에 이렇게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 매우 감사하고, 또 이제 들어보니까 이 모임은 거의 결석이 없이 거의 참석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대리도 참석시키고 그래서 이 교화단 모임에 대한 우리들의 정성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서 이 교화단이 영원히 잘 돼가지고, 우리 조직의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행정을 한 교정원 감찰원이라는 그런 조직이 있고, 또 하나는 교화단이라는 이 조직이 있어서, 이 조직이 두 트랙이 서로 상보 상조해가지고 대종사님 교법을 잘 운영하고 세계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교화단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화단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교단의 핵심이 되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제 이것을 그 행정이 업무라면은 교화단은 자모로서 역할, 업무와 자모의 두 트랙이 서로를 돕고 교단 운영에 그 운영을 잘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루고 발전시켜 나가는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조직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그 가족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제 조직이 되니까, 이 교화단이, 제가 출가 교화단을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복기 교원을 크게 열어갈 수도 있고, 빨리 열어갈 수 있고, 늦게 열어가는 것은 이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것에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교화단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화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법을 어떻게 전할 거냐, 그분이 교당에 있든지 기관에 근무하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 교무들은 이 대종사님을 교법을 전하는 교화자입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법복을 입고 법락을 두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참 영생을 두고 가장 값이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법복을 입고 법락을 두른다는 의미는 대종사님의 교법을 전하는 의미가 있고 그 책임을 우리에게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 교화를 어떻게 해 나갈 거냐, 현장에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은 교화단에서 교화 학교를 해야 된다. 내가 이제 개인 교화는 어떻게 했고, 단체 교화는 어떻게 했고, 난 모르는 사람 만나가지고는 어떤 식으로 교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교화의 방법을 서로 이렇게 공유하고 개발하고 그러는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결국에 교리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교리의 학교이기도 하고, 보통은 학교를 나오면은 그때부터 교리 연마가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대종사님의 심통 제자는 그만둔 것이나 되는 것 같아. 근데 끝까지 일생 동안 교리 연마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개인이 연마하고 교화단을 통해서 또 그 인증을 받고, 또 교화단을 통해서 내가 또 이제 교리 해석을 수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이 교리 연마를 해야 되는데, 교리 연마를 구체적으로 어디서 할 것이냐
하면 물론 훈련원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서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교화단이 교리학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건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교리하고 연결시키기 때문에 교리학교가 그 교화단이 교리학교의 중심체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세대로 생각하면은 3세대입니다. 이제 36년 한 세대, 36년 한 세대, 이렇게 한 3세대쯤 지나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서 생기는 이 흩어지는 쪽으로 많이 생기고 또 그 직장마다 조직마다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또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약간 이렇게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이건 무슨 원불교니까 이렇지 그러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진 현상이 생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앞으로 교단이 발전이 좀 더디고 그러듯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화합 단결할 수 있을 것인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 인격을 존중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화합을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교화단이 교역자의 끈끈이 노릇을 할 것인가? 소금이기보다는 서로를 연대하고 안아줄 수 있는 교화단의 품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화단은 대단히 중요한 화합 단결의 촉진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서너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각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아시겠죠? 저도 조금 그런가. 어찌됐든지 여러분들이 교화단 학교장 여러분께서는 이 세 가지 목표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가셔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확실히 잘 되면 지금까지는 우리는 되게 그 형식적이고 모임을 갖고 또 그런 쪽은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얼마나 알차게 되느냐, 그것은 조금 이제 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허우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다 내용물을 채우는, 요새 말로 하드웨어는 되고 있는데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무슨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교화단끼리 서로 이렇게 잘 되는 데도 있고 못 되는 데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또 특히 이렇게 기관에 근무하는 교화단 쪽이 그런 것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바빠서 그러시겠죠. 아무튼 그런 점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화단을 통해서 대종사님의 교법과 교화와 이 교단을 한 몸 만드는 주 역할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꼭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앙은 교감님쯤 되시겠죠? 그러니까 실감이 좀, 그렇게 하니까 실감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100주년, 이제 만 100살 잡수셨어요, 교단이. 참, 이렇게 키워오신 것에서 얼마나 산천초목을 두고도 감사할 일이요. 대종사님께도 감사하고 선진 어른들한테도 감사하고 교도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이제 주변에 원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주변에 그런 사람들한테도 감사하고 어쩔 때 그냥 산천초목이 그냥 전부 감사한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이렇게 맞이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제가 출가가 이 100주년 행사 100주년을 즈음해 가지고 다행이다, 환희심을 느끼도록 기쁨을 함께하는 그런 100주년이 되고, 또 이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아주 딱 막힌 것이 남북 문제가 딱 막혀 있죠. 또 세계 정세로 보면은
중국과 미국이 패권 다툼으로 뭐 레이더가 어쩌고 뭐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은 그런 현상을 쳐다보면 참 답답하게 이를 데가 없어요. 정말로 세계가 어떻게 갈 건가,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학과 과학이 잘 조화된 생문명이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신문명이 열려가는 어떤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과정 중에서도 퍽 어려운 과정이 중에 있다. 또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허리가 딱 잘라져 갖고 두 동강이가 나 있는 이 한국 사회가 정말로 출구가 무엇인가, 어디부터 터져야 되는 것인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를 보면은 보역 갈등이 정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고, 또 경제도 어렵다고 세상을 걱정스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원불교가 이 사회에 무엇을 희망을 줘야 되거든요. 원불교처럼 해야겠다. 원불교처럼 단합하고 원불교처럼 근실하게 하고 원불교에게서 교법을 배워야겠다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주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이 100주년 행사, 100주년을 즈음한 우리들의 일이 우리 스스로도 기쁨을 주고 또 그 사회에도 희망을 주고 그러한 모임이 되고, 100주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이냐, 결복기 대운이라고 말씀하신 결복의 대운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는 결복을 시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100주년 이 행사 기간에 그런 것들이 잘 모색되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이제 모색을 하시겠죠. 이제 현재 교화에 담당하신 분도 있고, 또 기관에 복지관계도 있고, 학교 쪽으로도 계시고, 여러 기관들이 계시는데, 그러한 분야를 맡아가지고 앞으로 이 분야를 100주년 이후에 결복기 대운을 열어가는 100년의 말이 좀 그 요새 그 드라마 제목 같아요. 100년의 약속. 여러분, 천년의 약속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그러듯이 100년의 약속을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약속을 서로 이렇게 안을 내 가지고 그것들을 공유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가자 하는 것들을 이제 모색을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모색할 때 변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구분을 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임들이 우리 이제 여기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교화단을 잘 운영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그만해야 되냐? 시간 많은데요. 많네? 아니, 나는 좀 말이 많답니다. 그리고 말을 너무 친절하게 한대요. 자세하게 설명을 하니까 시간이 넘어가고 그런다고 해갖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뭐 나는 이런 이야기만 하고 나가면 뒤가 부끄러워. 뭐 그래도 심지를 밝혀주는 법문을 하고 나가야지 어떻게 그 행사 법문만 하냐.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뒷꼭지가 부끄러우니까 그럼 뒤에 한마디 더 해야겠네요. 어제 그렇지 않아도 춘천 교구 지구장님이 이 정산용서 법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참 그 이념적이고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조금 제가 좀 실천적인 의미에서 어제 좀 덧붙였습니다만 오늘 재탕을 하랍니다. 다 아시죠? 유의 무의, 무상상 고전, 망아즉 망아진하현, 위공반자성, 이건 다 외우실 거예요.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놓고, 이 법문 보니까 퍽 어려워요. 그리고 그 뜻이 그 뜻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앞으로 1년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표준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은 무의로 변화를 시켜가요. 성주괴공이라든지 추나추동이 조금씩 달라가는데 요즘 해가 많이 길어졌잖아요. 이게 무의예요, 그게. 하여튼 뭘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돼가는데 그렇게 돼가. 이게 이제 법신불이 자연을 운영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인간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의로 오면은 그거 어떻게 될 것인가, 이상한 세상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조직이라든지 나해가 움직일 때는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렇게 하자, 교화단을 이렇게 운영하자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유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목표를 달성해 가는데, 그 목표를 향해 달성하는데 어떻게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면은 무의로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교화단을 운영하시면서 갑자기 이거 하자고 그랬으면은 단원들이 왜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냐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불협화음도 하고 써글써글해지잖아요. 교단 운영도 그러고 모든 것들은 운영해 나가는 주체나 운영해 나가는 사람들이 교단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목표나 정책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달성해 나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달성해 나가느냐, 우격다짐으로 달성해 나가면은 뒷말이 많고, 또 하자게 놓고 안 해버리면 싱겁게 되고, 그런데 달성해 나가는 방법을 자연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해 나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무의가 제일 부지런한 분이 무의로 하는 겁니다. 무의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자연은 그냥 오늘도 조금 다르고 내일도 조금 계속 달라지잖아. 쉬지 않고 달라가거든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는 사람, 무의는 가만히 앉아서 그냥 하는 것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유의를, 우리들이 목표를 세운 유의를 무의로 하려면은 더 애를 쓰고 부지런해야 그것을 잘 달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자고 그러면은 왜 그러시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중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정해 놓으면 왜 그러냐 소리 덜 해. 그리고 이것이 항상 무의로 하려면은 순서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 교도님들한테도 계속 무엇을 합시다 그러려면은 어떤 방법으로 순서를 정해서, 이게 자연의 순서는 어쨌습니까? 춘하 추동이라는 순서를 밟습니다. 반드시 그걸 밟아요. 무슨 열대 지방에도 춘하 추동이 있고, 저 겨울만 있는 나라도 반드시 춘하 추동이라는 변화가 있어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면서 반드시 그런 순서를 무시하거나 그 순서가 깨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뭐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나에게 내 몸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오늘부터 좌선을 하여튼 가부좌를 틀고 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했으면은 가부좌 추는 것이 한꺼번에 됩니까? 근데 그냥 우걱다짐으로 한꺼번에 하면은 엉덩이가 이상해지고 막 다리가 아프고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가부좌를 틀고 하자는 내 몸에 대한 약속을 했다면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그거 이제 순서 따라서 해 나가는, 실천해 나가는 것이 무리가 없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의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고, 무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나는 무의가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유의를 무의로 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게을러 빠진 사람이 하는 무의가 아니야. 이제 노자가 무의를 이야기하셨는데, 저 도덕경을 보면은 정말로 어려운 것을 하신 것 같아. 이제 우리가 유의를 무의로 해 나가는
그 순서 감각, 시간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시간표 있으시죠? 뭐 여러 가지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거 하는데 뭐 언제 뭐 하고 쭉 있잖아요. 그런 스토리 시간표를 반드시 가져야 유의 무의가 된다. 그 다음에 무상상 고전. 이 사람은 이제 그 전부 명예욕으로 사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그 명예가 떨어지면 아주 뭐 죽는 줄 알고 그냥 명예를 가지고 해 나가고, 또 출가도 보면은 도고 마장 뭐 마장이 또 하나 있죠. 마고 마장. 근데 법위가 좀 높아지고 연치가 되고 어디 좀 거쳐 나가고 그러면은 뭐가 따라다니냐면은 그림자 하나가 따라다니는데 명예라는 그림자가 꼭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 초등이는 명예가 없어. 1량짜리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들은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은 따라다니는 도고일장, 마고일장, 이 마고일장이 상인 것 같아요. 적어도 간부쯤 지내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간부를 지냈다는 상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 내가 살짝 보니까 그래. 저도 물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빛과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하면은 이 상이 없이 살면은 정말로 큰 명예가 온다는 생각을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또 어디 가서 이제 발언을 한다든지 뭘 발표한다든지 누구를 도와준다든지 그런 걸 내가 이렇게 내 심리 조사를 해보면은 반드시 그거 하나가 있더라고. 자랑하고 싶어. 저 사람이 왜 저런다냐. 그러고 이제 그 심리 상태를 가만히 추측해 보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가 뭐냐. 자랑하고 싶은 거냐. 명예심 때문에 그런 거냐. 이런 것들은 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다. 이게 저도 뭐 자랑도 좀 하고 그러죠. 자랑할 때 저는 그럽니다. 이 자랑이 내 자랑이냐,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냐, 누구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냐, 그것이 충족이 안 된다면 자랑을 안 하는 것은 좋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상 문제가 상 떨어지면 부처라고 그러대요. 상 떨어지면 부처라고 그러대요. 그 다음에 망아, 진나, 현. 이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상하고 관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은 이기적 욕심이 중심이 된 것 같아요. 뭐 어쩌고 점잖은 소리 해도 나중에 보면은 지 앞에 뭐 많이 놀라고 꽃감 많이 놀라고 그런 것에 귀착이 되는 것 같아.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욕심 세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교단에 들어와 가지고 세탁을 많이 했죠. 세탁을 많이 해가지고 세탁 독경도 많이 하고 법문도 많이 듣고 그러면은 세탁이 많이 되는데, 실제 정말로 맨 밑바닥에서 움터오르는 그 욕심, 욕념, 이것이 확실히 밑바닥을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려야지 그게 이제 진항마가 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있다 하더라도 올라오면 끊어버리고 그러는 어떤 그런 이기적 탐욕, 그런 것들이 깊이 뿌리박고 있는데, 이것을 뿌리채 뽑는 방법이 뭐냐. 정말로 정진적공하고 노력을 해야 이것이 빠진다. 그러면은 정말로 욕심 없는 진화가 나타나서 그 사람 쳐다보면 향기가 향기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위공 반자성이요. 우리는 지금 공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인격이 공인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인이 못 되고 자기 중심적이거나 자기 일터를 중심으로, 물론 이제 그것도 적은 공심이긴 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은 이 위공이 안 되고 위아가 되는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공인이냐 사인이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위공을 많이 하면은 큰 위공을 하면은 큰 자아가 만들어지고 작은 공심으로 일하면은 작은 자아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출가의 의미는 그 가정을 벗어났다는 것이잖아요. 소탐을 벗어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나중에 점점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 있을 때가 아니고 전무 출신이 도를 대산종법사님께 내놓으시고 그것을 봉독하면은 그 법문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 살아보고 다시 반저해 보면은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지 우리는 이 공인이 돼야 된다. 공인이라는 게 공적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법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존중하고 공법으로 결정한 것을 그대로 내 것으로 알고 실천하고 또 공의를 존중하고 그런 공법, 공의, 공사 이런 것들을 존중해 가지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면은 오히려 내가 큰 자아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영모전 처음에 지어놓으니까 참 멋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지금은 좀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영모원 처음에 지어놓고 뭐 고산종사께서 거기다가 영모원이라고 이제 현판을 쓰시고 그러셨어요. 그게 이제 달밤에 이제 우리가 나와가지고 참 좋다고 하다가 각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적은 집에서 살면은 적은 집만 걱정 안 하냐. 사가에 살면 적은 집만 걱정하죠. 뭐 어디가 떼올 것이 뭐 어디 있냐 뭐 그렇게 해서 적은 집 주인이 돼. 그런데 큰 집 지어놓으니까 큰 집 주인이 되더라. 참 그것이 내가 지금도 그렇게 인상이 깊어요. 큰 집 걱정을 하면 이 집 저 집을 이채 저채를 다니면서 더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큰 집에 살면서 주인인 사람하고 작은 집에서 사는 사람 주인하고는 이러면 우리 전무주인 다 가난하니까 이거 걱정이 말이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교단을 내 집 삼고 일을 하는 사람의 심량하고 또 작은 교당을 내 집 삼고 내 전체의 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뭐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다 기점을 두고 일을 하시는가. 이제 출가위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큰 집 살림하는 사람이 출가인 것 같아요. 작은 집 살림하면 작은 위공은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기위 출가를 하셨으니까 출가위 그리고 열애위 이제 열애위가 되셔서 나라는 것이 적은 나가 아니라 열애의 자로 거듭나는 일이 저희들이 출가의 목표로 생각할 것입니다. 저 이제 처음에 와가지고 이제 대산종법사님께서요 이제 그때 비교적 이제 법의 표준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생각할 때, 야, 금생에 내가 항마만 해도 괜찮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법사님하고 같이 앉으면서 금생에 그래도 항마쯤 하고 가야 할 텐데 내가 그렇게 감상담을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시면서 큰 산 올라가려고 애를 쓰면 작은 산은 그냥 올라가. 근데 작은 산만 올라가려고 하면은 작은 산도 못 올라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기위 우리가 몸 바쳐서 출가를 했으니까 그래도 큰 산 올라가려고 애를 쓰면은 큰 산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큰 산 올라가려고 하면은 천열의 만보살들이나 다 도와주는데 그런 도움을 받고 못 받는 것은 개인 너한테 있다. 그러니까 출가위가 아니라 대강 열애일을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걸 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께서도
공을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살고 여러 가지로 살지만은 그래도 금생에 출가를 하셔서 이렇게 참 교단 초기 교단의 주역이 되셔가지고 하시니까 나의 목표, 나의 그 서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가지고 제일 나쁜 것은 자기를 한정 지우는 일인 것 같아요. 난 요거밖에 못 한다. 그렇게 하면 요거밖에 못 할 것 아닙니까?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못한다고 이거밖에 못한다고 한정 지운 사람의 차이는 엄청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한정 지우지 마라. 전생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전생에 어느 시기는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 시기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을 짓고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우리 함께 큰 인물들이 대강열애의 인물들이 무수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심축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